오늘 김병기 원내대표와는 다른 의미로 고개를 숙인 바로 이해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해운 후보자가요, 어제 본인 SNS에 올린 글을 모두 없앤 바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이해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하다고 한 다음 날인 오늘, 이해운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 이재명 3년 동안 30건의 탄핵이 추진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내내 있었던 탄핵을 모두 합한 것보다 이재명 한 사람이 밀어붙이는 탄핵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 아닙니까?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동과 결과로 이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으로 가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해운 후보자의 발언을 한 화면에 정말 180도 다른 내란의 주체가 달라진 저 영상을 한번 하나에 모아서 들어봤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이해운 후보자 오늘 발언에 집중해보면 사실 그동안 보수 쪽 사람들, 보수 인사들은 계엄에 대한 사과를 했지 내란은 아직 재판 중이다. 내란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바가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이었고 당파성에 매몰돼 본질을 놓쳤다. 5번이나 고개를 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 이야기를 들으시는 소위 이제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야 된다, 또 계엄은 합법적인 것이다 하는 분들은 느낌이 어떨까요? 결국 지금 이 연세가 지금 60이 넘으시고 3선 의원까지 한 분이 분위기 휘둘려서 내가 좀 그렇게 했어요라고 지금 본인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 이해운 후보자의 입으로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윤어게인이라는 주장 자체가 얼마나 허망된가라는 거를 사실상 저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만약에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제가 쓴 기사, 칼럼 등등이 있는데 이걸 다 지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제가 탑10 출연한 거 다 없애버리면 저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나요? 저는 다른 이현종으로 국민들이 알까요? 안 그렇거든요. 특히 정치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역사입니다. 자, 이혜원 의원이 정치에 들어와서 본인이 한 말, 한 행동, 본인이 한 것들 다 역사적 기록이고 그게 바로 이혜원이라는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싹 다 지운다고 해서 과거의 이혜원은 잊어주시고 자, 앞으로의 이혜원만 생각해 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앞으로의 이혜원을 생각할까요? 그리고 이분이 그동안 주장했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책에 대한 어떤 소신과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까요? 자, 장관이라는 자리는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최고의 자리입니다.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가문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걸 보는 많은 어떤 젊은이들이 내가 장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나의 소신을 저렇게 바꾸면 장관이 될 수 있고 나의 과거를 없애면 장관이 될 수 있는 나라. 저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저희가 과거 발언까지 소환하자면 이재명 민주당이 30건 탄핵 추진했다. 나라 안 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이 당파에 휩쓸렸고 내란이 민주주의 파괴 불법 행위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도학 의원님. 네. 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어제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과거 발언, 내란에 대한 과거 발언에 대해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한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이거 공산당식 자아 비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뇨한 전 비례대표 의원, 그분도 어찌 보면 탈출을 한 거잖아요. 윤어게인을 외치다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그냥 곧대로 곱게만 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선이 윤어게인,
그다음 극우, 뭐 부정선거 이런 것들과 다 점철되어 있는 분들과 사실상 헌법 대 반헌법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윤호개인을 외치신 분을 장관으로 지금 발탁했을 때 이것이 약간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국가경제, 민생경제 이걸 살리고자 하는 그 절박감 속에서 아마 이런 제안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이해운 장관 후보자 역시도 아니 이런 제안을 왜 윤호개인을 외치고 있는 나에게 이런 제안을 했지? 아마 그런 지점에서도 본인도 혼란스러웠겠지만 국가경제를 살리자라고 본인한테 말도 안 되는 손을 내밀었던 아주 의외의 이 기회를 아니 본인도 아마 살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예. 사과가 훨씬 더 많이 지금 청문회 이전까지 매일매일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사실은 이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아, 저 사람이 자리 앞두고 알겠습니다. 저런 사과를 하네? 이러면은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계속 받게 될 테니까요. 그걸 넘어서려면 진짜로 진정성 있는 사과가 계속해서 필요하다 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김진욱 대변인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치 성향이 그것도 100번 양보해서 변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아까 이동학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소위 말해서 이해운 후보자를 택한 이유가 경제통이고 일 잘하고 재정 정책엔 탁월하다. 그런데 이게 과거의 발언을 보면 지출 늘린다고 경제 활성 안 된다. 똑같은 돈 뿌리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이재명 대통령 표 기본소득에 건건이 반박했는데 근데 만약에 정치 이념 바뀌듯이 이해운 후보자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관이 됐다고 가서 이거 본인의 경제 신념까지 바꿔버리면 오히려 그게 이재명 정부에게 안 좋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경제 신념을 바꾸실지 여부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경제를 전체로 놓고 보면 소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분과 이해운 그 장관 후보자가 얘기하는 부분 이 전체가 하나의 경제입니다. 경제가 살기 위해서 선순환을 위해서 예. 국가가 경제를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확장 재정이고요. 예. 그 확장 재정을 통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 이후부터는 다시 소위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전재정, 긴축재정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경제의 하나의 일련 과정이고 연속성상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한 사람 것으로 떼어내서 놓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예. 우리 경제 전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두 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이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저 확장 재정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우리의 그 성장, 경제 성장을 목표라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누구의 방안이 예. 더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끝없이 토론되어져야 할 부분이고 그 시점도 이제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예. 아마 공개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진욱 대변인 말씀은 너무 경제 범위가 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해운 후보자의 경제 지금까지 말했던 지속적으로 주창했던 게 시장 경제에 꽤 가까이 있는데 이재명 표 기본소득과는 좀 거리가 꽤 많아 보이는데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정혁진 변호사님. 어제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보수가 자성해야 된다. 왜 저런 사람들이 왜 중도 보수를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까지 뺏기는 건 보수가 자성해야 되지. 장도혁 대표의 얘기처럼 당성을 강조할 건 아니다. 물론 뭐 그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그만큼 보수가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힘의 텔레그램 단체 대방에 윤어게에 넘어선 플랜이 필요하고 이게 당정 탕평통합 언론 플레이를 전환했다. 이관계 수조합이다. 모르겠어요. 일단은 특정 인물들은 이게 신경질적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 이야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수가 자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운 전 의원, 이해운 후보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국민의힘 그 계열에서 삼선 의원이나 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예. 이해운 후보자는요. 시아버지가 4선 의원에다가 장관까지 했던 울산 출신의 그 국회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뼛속까지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운 의원이 왜 이재명 대통령의 기획예산처 장관 오퍼에 받아들였겠는가?
그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이해운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그 장관 자리를 제안했을 때 그거라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의 골수 중에 골수인 사람조차도 예.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 예상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해운 의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이걸 직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인가 그거를 따져야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당성을 강화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이제 출근을 하면서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란은 불법이었다. 사과만 5번 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해운 후보자 얘기 만나봤습니다.